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시간 또 한 주 마무리해보는 시간인데 원래는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함께 하시는데 우선 김대희 총장님은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석 총장께서 이 일정에 좀 착오가 있으셔가지고 방송을 빠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쭉 빠지는 건 아니고 오늘 방송에 이제 불참을 하셨어요. 대신에 여러분의 담비 여수 MBC 김단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담비 김단비 기자입니다. 네, 마침 또 산에 계셨어요. 네. 그래서 땜빵. 땜빵이라기보다는 또 이렇게 라디오 전망대 또 이렇게 가족이니까 가족 같은 마음으로. 아니요. 땜빵이 또 고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또 이제 더 늘려나갈 수도 있죠. 분량을. 그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그 말에 책임을 지실 수 있겠어요? 일단 가시죠. 김석 총장님은 오늘 그 기후행동 파업이 세종시에 있습니다. 그 예. 정부 종합청사를 둘러싸는 기후행동 파업과 관련되어서 아마 여수, 순천 시민들과 함께 올라가는 시간이 있어서 아마 내려오기는 아마 밤에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총장님들이 보면은 뭐 라디오 전망대 고정으로 쭉 하고 계시지만 역할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정의 착오가 물론 못 나오신 것은 이제 잘못이긴 합니다만 청취자분들께 하는 일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통 그냥 내부 회의라든가 그 YMC 자체 내에 실무자들과 함께하는 회의 같은 건 자주 펑크가 나죠. 근데 대외적인 뭐 행사라든가 대외적인 미팅들은 펑크가 안 나고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직원들이 그냥 부글부글 끓죠. 네. 사전 예고하고 펑크를 내지. 그죠? 회의 시간 기다려도 사무총장 안 와요. 예. 알고 보면 다른 데서 다른 모임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뭐 제가 전화 드리니까는 뭐 등에 땀이 난다고 이야기하셨으니까 그 땀에 뭐 어떤 보답이 또 있겠죠. 뭐 조만간 뭐 아무튼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또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좀 새롭게요. 주제 공항과 철도 지역의 교통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해볼까 하는데 여수공항은 최근에 뭐 김단비 기자와도 함께 짚어봤습니다만 그야말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뭐 하루에 3편씩밖에 운행을 이제 안 하는 뭐 그런 상황이고 노선도 이용객도 반토막이 됐습니다. 지자체가 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법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또 한 가지 뉴스가 최근에 또 철도 쪽에서 있었죠. 추석 전에 SRT 운행할 것이다. 뭐 왕복 서울까지 수서까지 2차례 할 것이다라는 이제 공식 발표가 국토부에서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이냐? 물론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을 위하는 교통 정책은 맞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요. 지역의 교통 인프라 문제 점검해보고 해법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김단비 기자와 함께 최근에 또 이야기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용객 수가 여수공항은 진짜 많은데 국내에서 광주공항이 이어서 두 번째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탈 비행기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예. 2년 연속 여수공항 이용객이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 최근 올해 초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항공편 횟수는 거의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반토막이 났단 말이죠. 예. 특히 지난 3월 달에 플라이강원 여수와 양양을 잇는 플라이강원이 철수를 했는데 취항 1년 만에 철수를 했고 또 지난해 10월에는 제주항공도 운항을 중단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여수에서 제주와 김포를 가는 이제 비행기가 각 3편씩만 남게 된 상황이거든요. 1년 전만 해도 한 22편까지 운항이 됐는데 지금은 거의 반토막이 된 상황이고 근데 이용객들은 사실 줄고 있는 건 아니에요. 탈 게 없을 뿐이죠. 그렇죠. 2년 연속 100만 명이 넘었고 이용객 규모로 보면 국내선 전용 공항 가운데 2위 수준으로 정말 많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항공사들이 국제선에 좀 더 역점을 두고 국내선을 축소하면서 그중에 첫 번째 우선순위에서 여수를 발을 빼기 시작했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항공편 횟수가 줄어들고 이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이용객들도 줄어들겠죠. 이용하고 싶은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항공편 요금은 오히려 2배 이상 비싸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항공편이 줄어들으니까요. 저도 이제 철도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KTX 노선에서 평일임에 불구하고 매진이 된다는 거. 맞아요. 진짜 주말에는 기차가 없더라고요, 자리가. 네. 주말 아예 금요일 이후부터는 아예 구하기 힘들고요. 예. 그 평일 때도 이거 매진율이 높은 이유가 바로 이 항공편이 줄어드니까. 실제로 김단비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수공항은 코로나 시국에서도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는 거고요. 역으로 굉장히 호황기였어요. 그렇죠. 여수공항은. 호황기였죠. 코로나 그것은 때. 왜냐하면 인구 한 80만 지역에
어떻든 여수와 광양의 국가산업단지의 출장 업무들 그리고 또 여수나 또 그 국제 정원 박람회처럼 특정한 관광 수요가 있는 행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수 공항의 항공 수요는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저도 이제 대한항공 지인이 와가지고 지난주에 한번 여수 와서 물어봤었어요. 이 친구들도 이제 결국은 올라갈 때 일요일 날 대한항공 이용하고 싶은데 자기 노선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를 타고 이제 가던데 그것도 노선이 없는 거예요. 아침 일찍 있고 나머지 오후 시간 없는데 예.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없앴냐 했더만 결국은 돈 되는 동남아 노선, 아시아계통의 노선에 남은 모든 운항 편수를 투입할 수밖에 없다. 그럼 여수 노선은 적자냐? 실제로 여수로 와서 제주로 운행하는 노선이 황금 노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짧으면서도 왔다가 또 수도권으로 가는 이 노선에 충분히 이윤이 나왔지만 결국은 아시아에 돌고 있는 동남아 노선에 그 수익이 더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상 그쪽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러니까 지역 사회에서는 지역민들을 우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예. 플라이 강원처럼 강원도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항공편이 있다가 없어졌어요. 이 항공편도 맞아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단 말인데 결국에는 항공사들이 이윤을 좀 더 내기 위해서 국제선에 치중을 두고 1년 만에 비행기가 있다가 없어지고 이러는 거면은 지역민을 무시하는 거다.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게. 그런 반발들이 좀 많이 심한 상황이죠. 있었죠. 그 전에도 하이에어로 네네. 기억하는데 한 1년 잠깐 있었나요? 그냥 소형 여객기 가지고 이제 운행을 하다가 나름 재밌네. 뭐 이렇게 해서 이용을 좀 하셨었는데 이것도 금방 나가 버렸어요. 네, 그렇죠. 네. 결국 이제 하이웨어는 이제 아마 돌아온다면 울릉도 공항이 2026년 이후에 개항이 된다면 아마 울릉 노선으로 이제 돈 되는 노선에 들어올 건데요. 예. 저는 최근에 그 전국 그 시도지사 그 시도의회 의장들 모임에서 전북 도의회 의장님이 제안했던 지방공항 안정화 대책 안을 냈잖아요. 쉽게 말해서 항공사들이 자의적으로 노선을 간편하고 폐지해 버리거든요. 그렇다 보면 다시는 진입하지 못하도록 그죠? 현실 돈 안 될 때는 감축을 엄청나게 해버리거든요. 지역민의 의사와는 다르게. 근데 이제 문제는 보조금을 계속 줘요. 그 회사마다 보조금을 주면서 지방 정부가 유치를 했는데 본인들은 자의적인 거예요. 시민들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하고 합의를 안 보고 마음 놓고 그냥 간편시켜 버리는데 저는 이것은 국토교통부가 기본적으로 지방 노선에 있어서 감축을 회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요. 민간 항공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감축을 하거나 노선을 폐지한다면 대한항공은 여수 노선 폐지했잖아요. 그럼 다시는 진입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더 마이너스 아닙니까? 어차피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기존에 들어왔던 노선에다가 우선 편수를 주자는 거죠. 보조금도 거기만 집중하잖아요. 아하. 그러면 이제 뺄 생각도 못 할 것이다. 예. 왜냐하면 감축이 사실상 지방정부 합의 본 게 아니거든요. 예. 국토부 담당 실무자 공무원하고 그냥 논의해서 서류로서 우리 다음 주부터 감축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결국은 돈 들 때는 왕창 들어오고 싶어하고 그죠? 황금 뭐 우리가 해서 뭐 정원 박람회가 진짜 국제적인 호황이 되어서 그 하루에 항공편 한 3편 4편 증평해야 된다. 함부로 못 들어오게 와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정원박람회가 아무래도 가장 지금으로서는 큰 타격이 아닐까 싶은데 코로나 때 이야기를 해보면 가장 호황기였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또 이게 핑계가 좋은 게 해외 여행이 풀렸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투입을 하고 있다. 근데 보다도 좋았던 핑계는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재정지원금을 전남도에서 축소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화들짝 놀라서 올해 다시 뭐 14억을 편성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최근에는 지자체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죠. 대표적인 게 순천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에서 재정지원금을 기존에 1억을 주던 것이 세 개시 합쳐서 1억 5천까지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전남도는 줄였다가 다시 주는 것이고 여수 순천 광양시에서는 5천만 원 늘리는 꼴이고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원래 재정지원금을 늘리면 어떻든 항공사는 그래도 좀 오고자 하는 명분은 가지겠죠. 근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해결은 안 될 거라 봐요. 그래봐야 1년에 5천만 원 그렇죠. 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려고 결국은 돈 되는 동남아 노선 포기하지 않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함부로 노선을 간편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민간 항공회사가 전적으로 하는 것은 막아내고요. 그리고 어떻든 이게 수요가 보면 결국은 지방공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국제선 노선을 얼마만큼 가지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비자 발급 문제 포함해서요. 그럼 결국은 국제선 노선과 뭐 더불어서 좀 어떻게 확대될 것인가는 봐야 되는데 전라남도는 또 무안국제공항을 살려야 돼요. 내가 봐도 이제 김영우 도지사는 정치적 기반들이 어차피 이제 서부권이라서 예. 무안국제공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뭐 전라남도에 의해서 50억 정도가 민간 항공사 지원금이 있다면 아마 무안국제공항을 뛰는 항공사에 지원해 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여수공항은 결국 동부 지역에 있는 세 개 시군, 세 개 시의 시장님들이 좀 공동 논의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좀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전라남도는 제가 보기에도 여수공항에 보조금 만줄 거라고 봐요. 네. 그죠. 김단비 기자께서 또 최근에 뭐 상공회의소 같은 곳 취재도 많이 가셔가지고 관련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나 뭐 이런 게 좀 있던가요? 손실지원금 얘기가 나와서 좀 알아봤는데 네. 이 손실지원금이 이제 작년 초에 이제 중단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없어지고 난리가 나니까 올해 초에 다시 생겼는데 14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14억 원이 아까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는 분산돼서 나눠져요. 여수랑 무안으로 나눠 여수 공항에만 14억이 게 아니라 아니에요. 그래서 여수 무안 포함한 금액이 14억 원이고 그 금액 자체도 분산이 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지원금, 재정 지원금을 준단 말이죠. 그 규모로 봐도 14억은 적은 돈이에요, 사실. 다른 지역에서는 뭐 20억 원대로 준다든지 금액 차이가 나다 보니 이 재정 지원금을 뭐 주고 늘리는 것에 물론 도움은 될 수 있겠죠. 예. 하지만 이게 정말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고 그다음에 또 저는 2022년도 초에 이 공항이 활성화됐다는 이유로 재정지원금을 중단하겠다는 네.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네. 사실 앞을 내다보지 못했던 판단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는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도 있고 또 앞으로 여수 세계 섬 박람회도 있고 그다음에 전남 이 동부권 지역이 관광도시로 지금 되게 많이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활성화됐으니까 지원금을 줄이겠다? 이거는 너무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공사들에게 너무 좋은 면피를 줘버렸죠. 네, 그러죠. 실제로 김포공항은 수도권에서 20-30분이면 다 가거든요. 저도 비행기를 자주 이용해 보는데 공항철도 노선들이 워낙 활성화돼 있어서요. 뭐 서울 지역은 한 20-30분 정도면 김포공항 바로 오니까 예. 철도가 보통 한 3시간 걸리잖아요. 그럼 대기 시간 합치면 한 4시간 정도 잡아야지 오지만 뭐 공항 같은 거 마음만 먹으면 2시간 이내에 얼마든지 해당 목적지에 올 수 있을 만큼 수도권 내에 지하철도망이 좋아서 항공편에 대한 수요는 많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요금도 비교해 보면 KTX 같은 경우는 요즘 뭐 특실도 매진이거든요. 6만 원대 보면 그렇게 뭐 별 차이 없는 내용이라서 지자체가 좀 더 이러한 민간 항공사에 대한 지원 내용들을 그때그때 바꾸는 것이 아니라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마련하고 만약 항공사에 주지 않으면 이게 또 공항의 편의시설이라든가 공항에 새로운 국제 노선을 만드는데 재원으로도 계속 연결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예. 또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자료를 좀 보니까 울산 공항에서도 1년 재정 지원금으로 14억 정도를 편성한다고 하는데 네. 근데 그건 울산 공항 전체에 그냥 다 투입되는 돈일 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전남은 무안과 여수에 이제 나눠져 이제 들어가는 것일 테고. 나누는데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무안 쪽이 금액이 높아질 거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그 여기는 국제공항이니까. 여수, 순천, 광양 3개시가 알아서 내라는 분위기 갈 거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의 이 거리 면적에 비하면 공항이 좀 많이 있는 편은 사실이거든요. 사실상 공항끼리 보면 1시간 이내에 공항들이 서로 연결돼 버리면 공항으로서 기능이 많이 약하거든요. 예. 그 이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군사 공항이 민영화된 곳이 많아요. 진주라든가 강주 뭐 이런 대부분 공항이 군사 공항을 기본으로 하다가 80년대에 민간 공항 노선이 들어갔던 거고 네. 여수는 순수 민간 공항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든 이게 90년대 이후에 선거와 관련돼서 결국은 포퓰리즘 성격이 있어서 너도 나도 그냥 공약으로 지방공항 이렇게 나왔던 거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안국제공항이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항도 좀 거리 근역별로 봐서 200km 이내에 하나로 집중해 나가는 과정들. 왜냐하면 진주하고 여기도 1시간 반 거리인데 가까운 거리에 있고 공항이 있고 무안공항이 있고 강주공항이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공항도 전국 근역별로 한 6개, 7개 정도로
이제 국제공항 기능 말고요. 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뭐 15개, 20개까지 넘어버리면 서로 경쟁력 문제도 좀 있다고 좀 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공항에 대한 좀 종합적인 관리 대책도 굉장히 필요하다. 뭐 정부는 그렇다고 해서 옛날 우리가 2005년도인가요? 여수공항 민영화 논의도 있었거든요. 근데 국가가 책임져야 될 건데 결국은 이 부지와 땅과 운영권을 민간 기업에 넘겨서 가겠다고 하는 건데요. 공항에 대한 유지는 국가가 해야 되고 대신 좀 지근거리에 있는 공항들은 좀 어떻든 통폐합해서 한쪽으로 좀 국제선도 논의할게요. 진주하고 여수 같은 경우는 차라리 진주는 군사공항으로서 기능을 여전하니까 진주 노선을 여수랑 합치되 국제선 노선으로 좀 더 만들어 나가는 과정. 사천공항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항공편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철도 이야기인데 김단비 기자 그 추석 전에 SRT 하루 왕복 2번이에요? 네, 총 4번이죠. 편성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오는 9월 개통을 목표로 이제 국토교통부가 발표를 했어요. 수서고속철 SRT 노선을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여수에 추가를 하겠다. 그래서 여수에서도 수서역을 오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해서 이르면 9월 달부터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저희가 수서역을 가려면은 저는 광주에서 출발을 했었거든요. 왜요? 아예 갈아타는 게 번거롭고 갈아타는 시간도 이제 기다리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차라리 자차를 타고 광주까지 가서 광주에서 수서를 가는 게 그게 또 비효율적 아닌가요? 저는 그런가요? 저는 탄다면 저는 30분만 기다리면 되는데. 예, 저는 노선에서. 수서 갈 일이 없는데 강남권에 갈 일이 없는데 예. 많이 간다면 저는 익산에서 환승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광주까지 가는데 1시간 반 걸리고 네. 거기서 또 갈아타고 간다고요? 저는 갈아타는 게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라 뭐 어쨌든 뭐 이러나 본인의 저러나 선택이시니까요. 예. 이러나 저러나 불편했던 건 사실인데 이게 추석 전에 개통이 되면 일단은 뭐 이동 시간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SRT가 안 뚫렸던 여수 지역의 SRT가 뚫린다는 것에 대한 기대 효과 그다음에 주민들의 반응도 일단은 긍정적이죠. 그럼요. 예. 김대희 총장님 근데 하루 왕복 2번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제가 보기엔 이건 은발의 오줌득이다. 음. 왜냐하면 2번이라는 것은 별 효과가 없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KTX는 환승 노선이 늘어날 거다. 왜냐하면 이게 SRT가 새로운 차량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네. SRT는 예비 차량이 없거든요.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비상 상황에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여수에 들어오는 2개 노선 그리고 창원의 노선, 동해선 노선은 그럼 새로운 철도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결국 이것은 부산하고 서울 노선을 줄인 거예요. SRT가. 국민들 입장 속에서 봤을 때는 총량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에 있는 부산에 있는 노선을 빼가지고 여수에 2개를 준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기존에 여기서 익산과 또 용산으로 서울로 갔던 KTX 노선은 중간에 한 노선이 환승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 속에서는 불편함에 대한 내용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고요. 예. 총량에 대해서 편의성은 없는 거예요. 좀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과연 그렇다 보면 진짜 국민들 편의를 생각한다면 KTX하고 차라리 KTX한테 수도권을 줘버리면 되는데 왜 KTX는 예비 선량이 한 20대 분량 이상이 더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빠른 방법이라는 이야기는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렇게 하면 국민들 전체의 철도 교통권에 대해서는 더 편해질 건데 네. 왜 불편하게 할까 하는 측면이 있고요. 저도 특히 이제 익산이나 오송, 천안 쪽에서 오송 쪽에서 이제 환승을 많이 하거든. 시간이 없을 때는 중간중간에 환승을 하는데 앞으로 SRT 들어오면서 환승이 더 늘어나겠구나 싶으니까 저는 KTX 많이 이용했었으니까요. 저는 여전히 강북권을 많이 활동을 하니까 네. 이래서 이 총량을 놓고 봤을 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결국 여수 시민들한테 그렇게 큰 혜택은 없을 것 같다 이런 느낌만 좀 있습니다. 그렇게 또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하루에 왕복 2번 총 4번 들어오는 건데 어떤 시간대에 들어오는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전이라든지 애매한 낮 시간이면은 사실 그렇죠. 직장인분들 입장에서는 이용하기가 또 힘든 거고. 네.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철도산업위원회에서는 시간은 정하지 않았답니다. 시간은 정하지 않았고 SR에서는 국토교통부 열흘 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SRT 차량 14편성 구매 발주 중으로 상반기에 계약을 할 계획이라고 이제 이야기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시기가 언급된 것은 아니어서 좀 지켜볼 일이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라선은 KTX도 뭐 2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있는 경우들도 있어서 네네. 그 안에 들어가 봐야 1시간 간격인 거잖아요. 결국은 올라가더라도요. 현재 좀 SRT하고 KTX가
철도 회원권 자체가 호환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저도 SRT를 이용하면 처음에 익산까지 가서 KTX 쓰고 또 SRT를 이용하면 다시 SRT 두 웹에 번 들어가서 구매해야 돼요. 네, 맞아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예. 이러면서 호환도 안 되는 측면이 있고 어떻든 익산 넘어서면 선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루 동안 그 선로를 운행해야 될 편수가 있는데 시간 조정된다면 KTX 라인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요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짚어볼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경쟁 체제를 위해서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라는 것이고 철도 노조 측에서 이제 주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럴 거면 통합을 차라리 해자. 통합을 해가지고 서비스 향상해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두 번 끊을 게 아니라 한번 올라가는데 두 번 끊을 게 아니라 한 번만 통합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냐 이런 관리까지 해서 지역민 편의에 오히려 더 이게 향상을 줄 수 있다. 김대희 총장께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제가 봐도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저는 철도 민영화 노골적인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KTX가 모회사예요. 모기업이거든요. 예. 그럼 SRT는 자회사예요.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근데 보통 우리가 자회사 운영은 모기업이 하지 않는 특수한 영역을 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SRT가 예를 들어서 무궁화호나 새마을호를 전면적으로 했다면 문제가 없잖아요. 똑같은 노선을 자회사하고 모회사가 하는 경우는 나눠먹기. 없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런 노선이고 또 한급 노선은 다 우선 배정했거든요. 부산과 경부선 라인과 호남선 라인에서 강남 권역을 전부 다 SR로 다 넘겼던 거거든요. 예. 한급 노선입니다. 한급 노선을 줘놓고 일정하게 이제 몸집을 키워서 뭐 두 개로 완전 분리한다. 결국 그러려면 통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장부터 해서 관리자, 이사, 감사들까지 해도 이 운영 비용만 1년에 500억이거든요. 그럼 이런 비용도 줄일 수 있고요. 그 동일한 다 차량도 같잖아요. 내용은 산천이라든가 똑같은데 결국은 이것은 계속 같이 통합하면 더 편할 건데 국민들 입장 속에서는 이게 왜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저는 민영화 전략이 좀 있는 거 아닌가. 결국 시설 관리는 철도 그 밑에 선로죠. 선로를 새롭게 확장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하고 그러니까 기관망은 국가가 관리하고요. 국영화시키고 나머지 그 위에 있는 선로들은 선로 이용하는 거는 결국 민간에서 넘기겠다는 보관. 보통 그 통신 사업이 그러죠. 통신은 기관망은 KT가 깔아놓고 거기는 우리가 뭐 SK처럼 예를 들어 특정 기업들은 통신사. 예, 통신사가 이제 그걸 쓰는 거잖아요. 네. 아마 철도도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봤던 거고 이번 국토부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흐름과 발언을 보면 확실히 더 노골적으로 가겠다 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몇 분께 뭐 철도 민영화 관련해서 뭐 KTX냐 SRT냐 어떤 게 투입이 먼저냐라고 이야기하면 늘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든지 좋으니까 빨리 지역에 들어오는 게 좋죠. 뭐 이제 요 정도 이야기밖에 이제 주지진 않던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주제 오늘 관련해서 김단미 기자 말씀 못하신 게 뭐 있습니까? 뭐 통합이냐 경쟁 체제 지금대로 유지를 하느냐 물론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겠죠. 예. 근데 저도 약간 사무총장님 생각에 개인적인 의견을 좀 얘기하자면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경쟁 체제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 분명히 통합하는 것이 이용객들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부분들이 많을 거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더 이상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역 교통 인프라 오늘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총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뭐 저희야 뭐 저는 여기에서 뭐 산지 한 6, 7년 정도, 김단비 기자님은 한 이제 뭐 1년 좀 채워가는 정도. 불편함은 저희보단 훨씬 더 이제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뭐 활동도 많이 하시고 출장도 많이 가시고 궁극적으로 좀 제안하고 싶은 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육상교통망은 철도와 고속도로인데요. 결국은 호남고속도로의 연장선이 여수까지 내려와야 된다. 좀 이런 측면이 있고요. 물론 그 사이에 뭐 1,500원, 2,000원 정도 그 통행료를 내더라도 저는 고속도로는 여수 관내까지 시내까지 연결되는 노선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요. 철도도 결국은 그 이용 횟수가 늘어나려면 저는 KTX하고 SRT를 통합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결국 우리는 하루에 열차가 예를 들어서 20번을 서울로 가냐 안 가냐 이 문제잖아요. 예. 그럼 두 개를 합치면 25일을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나누어서 고민한다면 20번을 일부러 채우는데 저는 통합적으로 봐서 궁극적으로 철도 이용 혜택과 서비스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저는 국회의원들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항공노선은 그래도 항공노선은 나름대로 매력이 있습니다.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거고 또 이게 또 국제선도 가야지만 이게 공항으로서 자기 기능이 있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그렇다 보면 여수 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선 노선에 오히려 지방 정부의 재정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든 여수를 좋아하는 이러다가 전남 지역은 전남 지역 제주 항공처럼 민간 항공회사를 우리가 만들자 이런 요구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너무 좋네요. 예, 그렇게 하면 무안에서 아시아권으로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일정하게 뭐 제주항공은 지금 흑자잖아요. 완전 흑자 돌아서면서 아시아 노선 전체를 놓듯이 좀 더 항공 노선에 지방 정부가 공공기업으로서 한번 진출해 방법도 좀 고민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의 교통 인프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YMCA 토론 오늘 갑작스러운 출연 요청에 응해주신 김단비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녁 기대할게요. 고정입니다. 고정. 김대희 총장님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